안녕하세요. 책 읽지 마세요.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인물리의 임윤선. 오늘도 뇌 불리는 시간, 뇌를 살찌우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찾은 책이죠. 다시 읽기 붐이 생겼고, 그러나 결국에는 조금 워낙에 내용도 어둡고 등장인물도 많고 그래서 읽다가 포기한 책,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불어교육과를 나오고 또 학사 논문을 까뮈에 대해서 쓴 사람으로서 학사가 마지막입니다. 이 페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페스트는 알베르 까뮈가 워낙에 연극을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고전 연극을 준비했듯이 5개의 장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두 다 설명드리기에는 유튜브라는 채널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저것을 감히 까뮈의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임의로 3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마도 첫 번째 파트는 재난. 페스트는 재난이었죠. 이 재난에 대한 사람들의 현실 인식 능력, 첫 번째 파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재난에 대한 사람들의 대처 능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난에 대한 대비 능력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재난에 대한 사람들의 현실 인식 능력, 어떤 식으로 인식해가는지 그 과정을 정말 적나라하게 그린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책의 주인공 이름은 베르나르 리우입니다. 의사입니다. 그 리우가 이 상황을 목격하면서 서술하는 형식입니다. 때는 20세기 초입니다. 가상의 해양 도시 오랑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들 평온을 영위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4월 16일 그 의사 리우가 자신의 진찰실을 나서다가 층계에서 죽은 쥐 한 마리가 계단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그냥 발로 툭 칩니다. 발로 그냥 툭 치고 그냥 층계를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걷던 중 의심이 자기 뇌 속에 들어옵니다. 여기는 쥐가 나올 곳이 아닌데. 바로 이렇게 소설은 시작이 됩니다. 죽은 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치우는 데만 집중을 해요. 왜 생겼는지는 신경을 안 쓰고요. 수위가 이야기를 해요. 그 리우가 사는 그 리우의 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수위가 누가 이렇게 죽은 쥐를 복도에 뒀어요? 3마리나 하고 푸념을 합니다. 근데 단순한 푸념 정도가 아닙니다. 점점 죽은 쥐의 숫자가 늘어나요. 리우는 왕진을 가다 말고 가난한 동네 쓰레기통에 죽은 쥐의 시체가 수십 마리 놓여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뭐지? 아내와 기차 여행을 떠납니다. 역에서 이렇게 서잖아요. 정차되어 있는데 한 역부가 괴짝 하나를 들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괴짝 안에는 죽은 쥐가 가득합니다. 까뮈가 말합니다. 사실 재앙이란 막상 우리의 머리 위에 떨어지면 여간에서는 믿기 어려운 것이 된다. 이 세상에는 전쟁만큼이나 많은 페스트가 있어 왔다. 그것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속수무책인 것이다. 불안과 믿음 사이에서 엉거주춤. 사람들은 이게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차마 재난이라는 것을 아직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리우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시청에 쥐잡이 담당과가 있습니다. 쥐잡이 담당과에 이 숫자가 심상치 않습니다 라고 전화를 합니다. 담당과의 과장이 그 전화를 직접 받거든요. 과장은 뭐라고 답을 하냐. 지시가 있어야지. 아마 뭐 자네 생각에 뭐 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지시가 내려지도록 노력할 수도 있겠지. 하나마나한 면책상 발언을 하죠. 파리에서 신문기자가 출장을 왔습니다. 랑베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언론사에서 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리우는 랑베르를 붙잡고 이제 원래 다른 걸 취재하려고 온 건데 붙잡고 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쥐 숫자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르포 기사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본사에서도 흥미로워할 겁니다. 그러자 랑베르가 신문기자 영혼 없이 말합니다. 그래요? 재밌겠네요.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신문기자들이죠. 친한 사람들은 많지만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들도 인정합니다. 작성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18일, 고작 이틀 지났죠.
18일부터 공장들과 창고들이 수백 마리씩이나 되는 쥐의 시체들을 개워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은 까미가 표현한 얘기에 따르면 밤에 보도 위를 산책하던 사람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체의 그 물컹한 덩어리를 밟게 되는 일도 심상치 않게 일어나게 됐다. 마치 그 광경은 우리의 집들이 자리 잡고 서 있는 땅 자체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고름을 짜내고 지금까지 안으로 옮고 있던 응아리와 악혈을 표면으로 내뿜고 있는 것만 같았다. 마치 건강한 사람의 짙은 피가 돌연 역류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여지껏 그렇게도 고요하기만 했다가 불과 며칠 사이에 발칵 뒤집혀버린 이 자그마한 도시의 아연 실색함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를 상상이라도 해보길. 도시가 아연 실색에 빠집니다. 그제서야 석간신문도 쥐에 대한 뉴스를 다룹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밝히듯이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도 수거한 쥐의 숫자를 밝히는데 그 숫자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6,000마리, 8,000마리, 10,000마리 하룻밤 사이에. 왜 또 하필이면 날씨도 그렇게 끊임없이 비인 건지요. 날씨가 악화되어 갑니다. 결국 아까 언급한 수희는 죽었습니다. 고름을 뿜어내면서. 수희가 죽은 다음 날에도 짙은 안개가 하늘을 뒤덮었다. 억수 같은 소나기가 이 도시에 퍼부었다. 그리고는 그 갑작스러운 폭우에 이어서 푹푹 찌는 더위가 계속되었다. 이 봄의 습기 섞인 더위보다는 차라리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그리웠다. 죽음이 이 작은 도시를 안개처럼 뒤덮고 있는데 비까지 내립니다. 사람들의 우울감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이 리우가 왕진가야 할 일들이 늡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비슷한 증상들입니다. 멍울이 생기고 곪기 시작하고 이내 썩은 과일처럼 쩍쩍 갈라집니다. 골문 데를 째내야 합니다. 망울에서는 피가 섞인 고름이 쏟아져 나옵니다. 환자들은 피를 흘리면서 사지를 비틉니다. 배와 다리에 반점이 돋아나면서 어떤 멍울들은 더 이상 곪지 않게 됐다가 다시 부어올랐습니다. 환자들은 끔찍한 악취를 풍기며 죽었습니다. 3일 만에 이렇게 사망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아는 척하는 신문은 여전히 현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쥐의 이야기만 다룹니다. 왜? 쥐의 이야기는 도로에서 보이는 이야기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집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러자 제일 먼저 현실 인식을 한 사람은 누구냐? 리우가 아닙니다. 리우의 오랜 동료이자 상당히 나이가 많은 같은 의사입니다. 가스텔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스텔이 리우를 만나러 찾아온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당신은 이게 뭔지 알고 있겠죠? 리우도 그때는 조심스럽게 답을 합니다. 분석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우, 가스텔이 말합니다. 난 알아요. 분석을 해볼 필요도 없어요. 파리에서도 몇몇 케이스를 겪었습니다. 20년 전의 일이죠. 다만 당장에는 그것에다가 감히 병명을 붙일 엄두가 나지 않을 뿐이죠. 여론이란 무서운 거니까 경거망동은 금물이죠. 하지만 자 리우, 당신도 나와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병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우도 인정하기 싫었으나 카스텔의 부추김에 결국 말을 합니다. 그래요, 카스텔. 이게 페스트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꺼내기 싫었을까요? 이 페스트. 페스트란 무엇인가? 14세기 유럽에서 거의 인구 1억 명 가까이를 잃게 만든 최악의 역병이었습니다. 이 사라진 인구 1억 명 가까이를 회복하는데 무려 3세기나 지났다라고 하죠. 영국 런던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50% 가까이가 이 페스트 때문에 사라졌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심지어 무기로 쓴 적도 있습니다.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을 투석기에 던져서 상대 진영에 던지기도 하고요. 그럼 사람들은 혼비박산해서 다 도망을 갔었고요. 이 유럽인들 DNA에는 페스트는 최고의 공포, 최고의 역병으로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더 그 이름을 꺼내기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두 사람의 입에서 페스트란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자, 즉 까뮈는 이런 리우를 이해해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재앙이란 모두가 다 같이 겪는 일이지만 그것이 막상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게 되면 여간에서는 믿기 어려운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죠. 오래가지는 않겠지. 곧 끝날 일이야. 하지만 페스트를 인정하고 난 다음에 리우는 페스트에 휩싸인 유럽을
상상합니다. 아니요, 상상이 아니라 어쩌면 회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의 DNA에 박힌 조상들이 기억하고 있던 그 장면들을요. 패스트에 휩쓸려 새 한 마리 볼 수 없게 된 아테네. 말없이 죽음의 공포에, 죽음의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만 가득한 중국의 도시들. 썩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시체들을 구덩이에 쳐놓고 있는 마르세유의 도형수들. 패스트에 광란하는 바람을 막기 위하여 프로방스에 건설한 거대한 성벽. 그러나 리우는 곧 상상을 멈춥니다. 왜냐?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인정해야 할 것이며 명백하게 인정하여 드디어 쓸데없는 두려움의 그림자를 쫓아버린 후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패스트가 멎을 것이다. 네. 그래서 리우는 도시위원회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위원회를 소집하도록 고집을 피웁니다. 일종의 TF팀이죠. 이것도 리우가 고집을 해서 구성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도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패스트란 이름을 인정하냐 마냐를 가지고 상당한 진통을 겪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지사가 등장을 하고 또 리샤르라는 의사협회 의장이 등장을 하는데요. 패스트라는 단어를 꺼내자마자 처음에 그 지사는 번쩍 놀라서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은 벌쩍 뛰더니 기계적으로 문 쪽을 향하여 몸을 돌렸다. 마치 어처구니 없는 말이 복도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문은 잘 닫혀 있는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것 같았다. 그 사람들이 들을까 무서운 거예요. 패스트라는 말이.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리샤르, 그 의사협회 의장이죠. 패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끝내 반대합니다. 우리가 왜 이 단어의 사용이 신중해야 하는지, 그러면 무자비한 조치가 시행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도망갈 것이다 라는 논리도 얘기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전문가로서 얘기도 합니다. 균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균의 어떤 특수한 변화 형상들이 과거의 정통적인 설명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변이를 겪었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과거랑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복장 터지는 소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 내 환자들 아직 멀쩡합니다. 사실 전염성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복장 터진 리우만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패스트로 부르던 지혜혈로 부르던 뭐 지혜혈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렇게나 부르던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반수가 목숨을 잃는 것을 저지시켜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휘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속이 터지죠. 패스트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요. 회의가 있은 다음 날에도 열병은 더 확산되었다. 계속 확산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냅니다. 참지 못해 리우가 지사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을 합니다. 한 라인이죠. 직통 라인으로. 이번 조치들로는 불충분합니다. 지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숫자를 보고받았는데 과연 우려할 만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럴 때가 아니죠.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 명백한 숫자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독부의 명령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우는 속이 터집니다. 명령을 기다리다니. 상상력을 발동해야 될 이 시기에 혈청조차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혈청은 어떻게 돼가나요? 금주 중으로 도착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30명이 됐습니다. 이 작은 도시에서요. 결국 지사가 리우에게 공문을 내밉니다. 전보입니다. 전보로 온 공문인데요. 뭐라고 써 있는가? 패스트 사태를 선언하고 도시를 폐쇄하라. 이렇게 패스트가 공식 선언됩니다. 이것으로서 제1막이 끝이 납니다. 드라마틱하죠. 재난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이유대로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겠죠. 무지해서 못합니다. 전문적 지식이 없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장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이렇게 쥐를 갖다 여기다 넣는 거야? 하고 그냥 치우니까요. 또 무심해서 안 하기도 합니다. 내일 아니다 이거죠. 랑베르기죠. 그 사람 자기는 파리 출신이거든요. 파리. 자기는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하하 재밌겠네요. 끝. 그런데 문제는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이름 자체가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대면하고 싶지 않아요. 써 있습니다. 사실 리우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깨준 사람이 카스텔이었겠죠.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있죠. 공포. 그런데 아집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리샤르가 나옵니다. 자신이 뱉은 말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는 바와 배치되는 것을 하나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의 지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나의 지위가 흔들릴 걸 염려하는 거죠. 대표적 인물이 지사였겠죠. 그래서 다들 일부러 알면서도 논지를 계속 흐릅니다. 이 역병의 명명을, 이름을 뭐라고 붙일 것인지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으니까 논지를 흘리죠. 그러나 까미는 말합니다. 어휘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고. 자, 지금까지 재난 앞에서의 현실 인식 능력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가장 그 현실 인식 능력이 좋았던 사람은 아무래도 가스텔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을 가장 빨리 인식을 했고 그것을 사람들, 특히 리우에게 가서 설득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으니까요. 인식하고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내게는 어느 정도의 인지 능력이 있을까? 글쎄요. 크게 자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의사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지사보다는 저는 조금 더 유연할 것이라는 자신은 있습니다. 이것으로 패스트를 통해 재난의 인지 능력, 현실 인식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패스트를 통해서 본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